안녕하세요, 준 아저씨입니다. 준 아저씨가 오늘 더 여러분과 좀 더 알아가고 싶어서 인터넷 지식 마이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얀 르쿤의 월드 모델입니다. 얀 르쿤의 월드 모델. 준 아저씨와 함께 하는 얀 르쿤의 월드 모델. 오늘 엉클준과 함께 또 알아볼 내용은 얀 르쿤의 월드 모델. 얀 르쿤이라는 AI계 쪽에 저명한 개발자가 LLM 현재 한창 AI의 사용처인 LLM 모델을 어느 정도 한계를 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LLM은 AGI나 AS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일반 인공지능과 슈퍼 인공지능 Artificial 슈퍼 인공지능을 구현하기에는 LLM은 현재 트랜스포머 기반의 LLM은 부족하다. 그런 말을 하면서 언어 기반의 그런 모델링이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 언어 기반의 LLM의 부족한 점을 느끼고 월드 모델이 필요하다. 월드 그러면 뭐 3D 공간 에서 또는 실제 현실 3D 공간이죠. 실제 3D 공간에서 배우고 또 추론하고 그리고 스케줄링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AI가 좀 더 실제 차원에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LLM의 어떤 언어 차원에서의 그런 AI 연구 개발의 한계를 느낀 얀 르쿤이라는 사람은 월드 모델을 주창을 합니다. 약간 흐름이 엔비디아 젠슨 황이 말했던 피지컬 모델과 좀 느낌이 좀 비슷하죠. 그리고 얀 르쿤 이분은 예전에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컴퓨터 비전
예, 쪽에 아주 성능이 좋았던 컴퓨터 비전 쪽에 CNN 이런 모델을 개발했죠. 나중에 트랜스포머 기반의 LLM에 의해서 좀 CNN은 좀 밀렸지만 성능적으로 밀렸지만 어쨌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이런 컴퓨터 비전 쪽에 아주 성능을 잘 보여주는 그런 CNN 학습 뉴럴 네트워크를 창안한 사람입니다. 트랜스포머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성능으로 인정받은 그런 학습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러면 얀 르쿤이 왜 이 LLM에 대해서 AGI나 이런 ASI 같은 좀 더 고차원, 좀 더 성능이 뛰어난 현재의 기술력보다 뛰어난 그런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월드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리고 또 비슷하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강조했던 피지컬 AI 모델, 피지컬 AI, 그거와 연관된 월드 모델, 한번 어떤 개념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런 피지컬 AI 쪽으로 상당히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또는 하드웨어는 GPU가 담당을 할 거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기반의 그런 툴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럼 얀 르쿤이 주창하는 월드 모델 한번 지식 검색을 통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AI 모드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얀 르쿤의 월드 모델을 설명해줘. 얀 르쿤의 월드 모델은 현재 대규모 언어 모델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AI가 물리적인 세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예측하며 추론할 수 있도록 차세대 인공지능 패러다임입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패러다임. AI가 물리적인 세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예측하면서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패러다임입니다. 월드 모델의 핵심 원리 및 비전, 이 정도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일단 한번 개론적으로 한번 개념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얀 르쿤의 월드 모델은 현재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언어 모델이라는 이런 한계겠죠. AI가 물리적인 세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예측하며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패러다임입니다. 엔비디아의 피지컬 AI와 뭔가 맥을 같이 하는 엔비디아의 젠슨 항이 말하는 피지컬 AI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차세대 인공지능 패러다임입니다. 월드 모델의 핵심 원리 및 비전. 물리적인 세계의 이해. 현재 LLM은 텍스트 데이터의 통계적 패턴 학습, 확률 통계적인 패턴 학습에 의존하지만 회귀 곡선을 찾는 거죠. 빅데이터의 그런 패턴을 인식해서 회귀 곡선을 찾는 거죠. 다른 말로 회귀 함수 아주 복잡한 함수죠. 설명이 안 되는 블랙박스라고 표현하는 MLP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런 기반의 트랜스포머 같은 이런 또는 그전에는 CNN RNN 이런 게 있었죠. 어쨌든 최근에는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의존하지만 텍스트 데이터 기반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전 세계 텍스트들을 다 학습을 시키는 거죠. 월드 모델은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다양한 감각 데이터를 통해 월드 모델은 멀티모달이죠. 이렇게 되면 멀티모달입니다. 멀티모달, 다양한 형태의 입력 데이터 센서들을 통해서 센서 영상 이미지 사운드 촉각 그런 것들 다양한 그런 멀티모달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입력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 공간적 특성, 인과관계를 학습합니다. 관찰, 예측, 추론. 관찰하고 예측하고 추론합니다. 이 관찰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 아이들이 세상을 관찰하며 학습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어떻게 보면 뇌세포 퍼셉트론만 어떻게 보면 인간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 학습 과정 어릴 때 학습 과정도 어떻게 보면 인간과 유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월드 모델을 구상한 거죠. 인간 아이들이 세상을 관찰하여 학습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AI가 환경을 관찰하고
이 학습이라는 말보다는 관찰을 관찰 이런 공간적인 실제적인 그 물리적 세계 월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 프리딕션 하고 observation prediction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 reasoning 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다 더 학습 과정에 있어서 월드 실제적인 물리적인 세계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인간과 아주 더 유사하게 학습을 하는 그리고 예측하고 추론하는 그런 핵심 원리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드 모델의 핵심 원리 및 비전 조금 더 알아볼까요? 월드 모델의 핵심 원리 및 비전 그 중에서 계획 및 의사결정 스케줄링 하는 거고 어떻게 스케줄링 하는 거고 어떤 판단을 낼 것인지 결정하는 거고 AI는 학습된 세계에 대한 내부 표현 시뮬레이션 월드에 대한 내부 표현 세계 월드에 대한 내부 표현인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실제 행동을 취하기 전에 가능한 행동 순서와 그 결과를 상상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을 취하기 전에 가능한 행동 순서와 그 결과를 예측, 상상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뮬레이션의 장점이죠. 실제로 월드에다가 뭔가 물리적인 환경을 구축하지 않고도 컴퓨터 내부 디지털 환경에서 가상화 그런 기법을 활용해서 디지털 월드를 구성하는 거죠. 거기서 물리도 적용하고 상황도 설정해서 뭔가 AI가 몸이 있는 AI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어쨌든 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잠재 공간에서의 예측, 잠재 공간 예측을 하는데 잠재 공간의 의미는 뭘까? 잠재 공간 레이턴트 스페이스 얀 르쿤의 월드 모델의 실제 픽셀 수준의 모든 세부 사항을 예측할 필요 없이 얀 르쿤은 월드 모델이 아주 미세한 수준의 실제 픽셀 수준의 모든 세부 사항을 실제 정밀한 미세한 픽셀이 아주 미세하잖아요.
뭔가 몬테카를로 느낌이 좀 드는데요. 몬테카를로. 예, 샘플링을 하되 확률 통계적인 방법으로 샘플링을 해서 계산량을 줄이는 거죠. 몬테카를로. 확률 통계적인 샘플링, 확률 통계적인 샘플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모든 세부 사항을 예측할 필요 없이 잠재 공간에서 핵심적인 구조와 인과관계를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핵심적인 구조와 인과관계를 예측해야 한다. 세부 사항을 예측할 필요 없이 모든 세부 사항을 예측할 필요 없이 잠재 공간, 레이턴트 스페이스, 레이턴트 스페이스. 이는 그가 제안한 제파, 조인티드 임베징 프리딕티브 아키텍처와 같은 자기 지도 학습 방식을 통해 구현된다. 제파, 이 제파를 좀 알아봐야겠네요. 제파. 이 잠재 공간이라는 이 개념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제파. 자기 지도 학습,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을 통해 구현된다. 조인티드, 뭔가 결합이 됐다는 거고, 조인트, 결합, 임베딩, 조인트 임베딩, 조인트가 결합되어진, 조인트가 임베딩된, 조인트가 이렇게 임베드, 장착된 예측 아키텍처. 이건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잠재 공간이라는 부분하고 조인트 JEPA 이 부분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지도 학습의 방식을 통해 구현됩니다. LLM의 한계 극복. LLM의 한계가 왔다. 르쿤이 지적하는 거죠. 지능은 문장을 완성하는 능력이 아니라, 르쿤은 지능은 문장을 완성하는 능력이 아니라 일부 능력이죠. 문장을 완성하는 능력은 세상 내에서 예측하고 계획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며, 머릿속에서 말만 만들어내는 게 지능이 아니고 공간 지능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꼭 언어 지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 능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간 지각 능력, 운동 능력, 공간 지각, 운동지능,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몸을 움직이는 지능도 하나의 지능이잖아요. 운동지능. 다양한 그런 월드 내에서 예측하고 계획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며, 텍스트 중심의 AI만으로 인간 수준의 일반 인공지능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LLM으로만 인간 수준의 일반 인공지능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요컨대 양 르쿤의 월드 모델은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텍스트 데이터죠.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며 자율적으로
행동을 계획할 수 있는 진정한 지능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진정한 지능을 뭔가 AGI, 예, 일반 인공지능, 언어를 잘 처리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AI가 아니고 일반화된, 예, 일반적으로 모든 다양한 그런 월드에 실제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진정한 지능 AGI를 갖추게 하는 게 목표, AGI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예, 얀느쿤. 얀느쿤이 메타에서도 일을 했었죠. 예, 그리고 요즘 뭐 이런 월드 모델, 예, 이걸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아까 전에 체크했었던 잠재 공간이라는 부분하고 조인트 JEPA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잠재 공간과 JEPA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줘. 예. 예. 잠재 공간. 잠재 공간과 JEPA, 잠재 공간, 레이턴트 스페이스, JEPA, Joint Embedding Predictive Architecture는 최신 인공지능, 특히 자기주도 학습, 예, 얀느쿤이 말하는, 예, 월드 모델에서 학습 방법이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SSL 분야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잠재 공간, 예, 잠재 공간은 고차원 데이터를 분석하기 쉽도록 저차원으로 압축하고, 추상화한 가상 다차원 공간입니다. 예. 잠재 공간은 고차원 데이터를 분석하기 쉽도록 저차원으로 압축, 추상화한 가상의 다차원 공간입니다. 이 월드에는, 예, 현실 월드에는, 리얼 월드에는, 예, 다양한 입력들이 있죠. 예,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예, 다양한 멀티모달 입력이 있습니다. 멀티모달, 예, 입력, 아주 입력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뭔가 고차원 데이터를, 이 리얼 월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 고차원 데이터가, 예,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고차원 데이터, 양적으로 많은 고차원 데이터가 존재하겠죠. 그걸 어떻게 보면 압축을 한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해서 추상화, 중요한 뭔가 특징 같은 걸 뽑아내는 거죠. 예. 추상화. 예. 그래서 가상의 자차원 공간으로 표현하는. 예. 지금 예. CNN에서 피처를 뽑아냈어. 뭔가 이렇게 또 새로운 컨볼루션 맵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저차원으로 압축하는 과정이 또 있잖아요. 예. CNN의 그런 로직과 조금 유사하긴 하네요. 본인이 CNN 창시자이기 때문에 조금 유사도가 있어요. 예. CNN에서는 피처들이 처음에는 아주 필터가 있으면 이 필터를 가지고 오리지널 원본에다가 비교를 해가면서 예, 새로운 이런 비교하는 때는 여기 하나씩 이렇게 픽셀을 이동해 가면서 비교를 하죠. 이런 피처들을 비교를 하면 이게 또 피처들이 컨볼루션 된 이렇게 하는 게 필터를 가지고 특징이 포함된 이 필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컨볼루션 한 값들을 컨볼루션 한 값들을 버퍼에다가 또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럼 실제로 이미지보다는 좀 더 작아진 사이즈의 그런 버퍼 컨볼루션 한 결과값을 이렇게 버퍼에다가 집어넣고 컨볼루션 필터를 원본에다가 일일이 비교해 가면서 그걸 또 버퍼에다가 또 저장을 하고 이 저장된 값을 또 다른 또 필터를 적용해서 또 다른 또 특징 필터 어떤 특징을 가지는 필터 또 컨볼루션을 하고 몇 번 단계를 거치게 되면 어느 정도 그거는 이런 1차원적인 그런 입력 값들로 또 만들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뉴럴 네트워크를 또 타는 거죠. 여기 컨볼루션
이런 CNN의 이런 추상화 과정과 유사한 그런 가상의 다차원 공간, 어떻게 보면 레벨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추상화 레벨이. 컨볼루션, CNN의 그런 형태, 학습 과정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CNN. 그런 거 비슷하게 이런 고차원 데이터를 포함한 리얼 월드를 어떻게 보면 압축해서 추상화하여 가상의 다차원 공간을 만들어 그걸 잠재 공간이라 하고, 그 정의미 역할은 이미지, 오디오 같은 원본 데이터를 멀티모달이죠. 멀티모달 입력 데이터를 다양한 입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불필요한 세부 정보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세부 정보를 제거하고 필터링 한다는 거죠. 필터링. 피처들로 중요한 피처는 특징이죠. 아주 뭔가 불필요한 걸 빼고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을 뽑아 내어서 그걸로 가지고 뭔가 필터링을 하는 거죠. 필터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불필요한 세부 정보를 제거하고 핵심적인 특징, 특징이 피처죠. 핵심 특징 패턴만을 암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단계 컨볼루션 하는 이 단계를 반복해서 버퍼를 점점 줄여 나가고 최종적인 특징 이 컨볼루션 된 이런 입력들을 쭉 다시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 학습을 하면서 이건 개다 고양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CNN에서 했듯이 그 비슷한 방식으로 실제 월드를 이렇게 단순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암시적으로 표현한다. 암시적이 추상화한다 그런 의미죠. 추상화. 특징들로 아주 핵심 특징들로 추상화하여 비슷한 말이죠. 패턴화한다. 패턴. 이 공간에서는 서로 유사한 데이터가 가까운 위치에 배치가 됩니다. 이 공간에서는 서로 유사한 데이터가 가까운 위치에 배치가 됩니다. 수식으로 말하면 아주 고차원 공간에서 좀 저차원 그런 공간으로 데이터를 특징과 패턴으로 필터링 한 다음에 사상을 시켜서 아주 한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큰 큰수 억 단위 억 단위 그런 차원 그런 월드 리얼 월드 공간을 피처와 패턴 등으로 필터링해서 아주 좀 더 단순한 차원으로 차원을 낮추는 그런
공간으로 이동을 한 다음 이 정도 되면 이제 계산량이 예, 실질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타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데이터는 아주 작아지게 되는 거죠. 예, 추상화됐기 때문에 예, 예, 이런 공간에는 항상 이렇게 데이터가 포인트로 이렇게 수식으로 대수라고 하죠. 대수적인 방법으로 값이 대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뭐 고양이, 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2차원이면 2차원, 3차원이면 3차원, n차원이면 n차원, 예, 그 값이 개면 뭐 1차원을 하면 개면 2.0이다. 고양이면 3.0이다. 뭐 이구아나면 좀 많이 차이 나서 12.1이다. 뭐 이런 값들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예. 키와 밸류, 예.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쿼리 키 밸류 그 형식으로 이렇게 값이 할당이 되면 이 키 값에 의해서 각각의 그런 밸류의 키 값이 할당이 되고 이 할당된 이 키 값들이 이 좌표에 매핑 또는 인베딩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좀 비슷한 뭐 네 발 달렸고 사람하고 같이 사는 고양이 개는 상당히 가까이 있겠죠. 하지만 이구아나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 있을 수도 있겠죠. 이구아나 이구아나 이런 식으로 서로 유사한 데이터가 가까운 곳에 배치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 다 이렇게 공간에 이런 키 값들, 밸류에 대한 키 값들이 이렇게 뿌려지게 되고 그걸 웨이트를 가지고 또 서로 포워드 피딩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웨이트 값 수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오차를 최소한 줄이는 방식으로 그런 회귀 함수를 뽑아내는 거죠. 정의는 어쨌든 압축을 하는 추상화 과정이 꼭 들어간다. 그건 잠재 공간이라는
그런 공간에 예, 리얼월드의 그런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예, 이렇게 구성을 한다. 그 과정은 추상화 과정이다. 예, 특징의 패턴에 따른 그런 예, 처리 과정이 들어간다. 얀네쿤 모델, 월드 모델이죠. 예, 얀네쿤 예, 월드 모델. 중요성, 예, 잠재 공간의 중요성, 뭔가 예, 리얼 월드를 그대로 뭐 100%다 예, 그런 고차원의 그런 상황에서 다 처리하기는 예, 컴퓨팅 파워가 어마하게 들겠죠. 그래서 뭔가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는 예, 그런 효율성도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예. 예, 아무래도 리소스를 얼마나 또 태우느냐, 그게 AI의 학습이라든지 추론의 비용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 뭔가 월드를 예,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주면 좋겠죠. 왜 중요한가? 이런 예, 잠재 공간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이 압축하는 예, 고차원 데이터를 예, 저차원으로 압축하는 이런 과정들이 예, 왜 필요한가? 예, 차원 축소 및 효율성, 데이터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다. 예, 효율성이 중요한 거죠. 예. 의미론적 관계 학습, 데이터 간에 숨겨진 의미를 의미적으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뭔가 어떤 그 보이는 부분, 예, 아주 정밀한 그런 부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뒤에 떨어져서 예, 관점을 좀 숲을 보듯이 멀리 보면서 추상적으로 예, 뭔가 의미적 관계, 예, 데이터 간의 그런 숨겨진 의미적 관계를 파악하고 예, 지금 너무 가까이 이렇게 보다 보면 정확한 그 의미를 보기 힘들 때는 약간 멀리 떨어서 저 봐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걸 실제적으로 예,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패턴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특징의 필터링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패턴을 찾으려면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거치면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컨볼루션이라든지 예, 이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차원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죠. 예,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추상화된 단계에서 이런 의미들을 의미 있는 예, 특징들을 잘 파악해서 숨겨진 그런 의미들을 또 추려서 내가 뭘 해야겠다 또는 만약에 분류를 해야 된다면 인식을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좀 계산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예,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수식이다 보니까 그런 최종적으로는 가장 오류가 적게 나는 쪽으로 예, 경사 하강 방식의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야겠죠. 예.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 예, 이런 필터링한 단계를 거치면서 새로운 또 데이터 셋들이 만들어지죠. 예, 차원이 좀 높아지는 예. 생성 모델의 핵심 변이형 오토 인코더 변이형 오토 인코더 야, 또 용어가 또 어려워지네요. 생성 모델의 핵심 변이형 오토 인코더 상대적 생성적 적대 신경망 생성적 적대 신경망과 같은 생성 모델을 잠재 공간 내의 잠재 벡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다. 만약에 이렇게 벡터들이 이런 공간에 이런 키값들에 따라서 배치가 되면 이 하나의 벡터가 되는 거죠. 예. 여기는 지금 1차원 벡터인데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면 2차원 벡터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이 벡터 잠재 벡터를 활용하여 어떻게 보면 관계를 수치로 표현한 벡터죠. 서로 차이를 이렇게 구하면 요 차이겠죠. 요 차이를 구하게 되면 고양이하고 개하고 요 차이를 구하게 되면 뭐 포유류라는 그런 의미를 또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포유류 뭐 이런 의미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생성 모델의 핵심 이 앞부분은 좀 모른다 치더라도 이런 생성 모델은 잠재 공간 내의 잠재 공간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했죠. 뭔가 실제 공간을 고차원 그런 데이터를 저차원 데이터로 압축하는 그런 과정 다른 말로 말하면 추상화 과정 추상화 과정 통해서 피처를 비교하거나 뭐 그런 그 과정의 패턴을 추출하여 피처 같은 걸 어떤 방식으로 컨볼루션 하고 추상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추상화 과정인데 전체 큰 그림을 보는 과정인데 잠재 공간 내에 그게 또 표현이 되죠. 그리고 그 잠재 벡터 각각의 또 그 차원이 바뀔 때마다 벡터들로 이렇게 인베딩이 되잖아요. 그 벡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생성 모델의 핵심 변이형 오토 인코더 생성적 적대 신경망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어려운 개념인데요. 말이 요렇게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요 말을 이해를 해보면 어쨌든 생성 모델은 잠재 공간 내의 잠재 벡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다양한 뭔가 고차원적인 뭔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잠재 벡터들이 잠재 공간 내에서 좀 고차원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 공간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효율성과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또 정보, 큰 그림의 큰 그림, 관계죠. 큰 그림, 의미 또는 관계,
의미, 관계, 뭐 이런 새로운 또 추상적인 그런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자연계에서 그냥 데이터만 받았어. 실제로 관측해서 데이터만 받았는데 거기서 뭔가 멀리 떨어져 보니까 패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패턴을 찾는 과정이 추상화 과정이에요. 예. 예. 큰 그림, 예. 의미, 그 패턴을 찾게 되면 뭔가 이 패턴을 가지고 얘가 개인지 고양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패턴들의 그런 표현하는 그 벡터들이 서로 관계성을 또 수치적으로 또 판단해서 새로운 또 컨텐츠도 뽑아낼 수 있고, 뭐 관계도라든지 유사도 이런 걸 또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예. Joint Embedding Predictive Architecture, JEPA. 여기서 궁금해서 했던 거죠. 잠재 공간에서 이제 잠재 공간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압축한다.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 추상화된 데이터로 압축한다. 잠재 공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압축할 때 그런 공간의 어떻게 보면 변화, 그게 변화된 그런 공간을 잠재 공간이라고 한다. 추상화된 차원의 그런 공간을 잠재 공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가 제안한 JEPA, Joint Embedding Predictive Architecture와 같은 자기 지도 학습 방식을 통해 구현이 된다. 이 JEPA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인트, 이건 조인트는 결합이잖아요. 결합부. 조인트 임베딩, 조인트가 박혀 있는 결합이 결합 관절 조인트, 관절이 조인트죠. 관절 또는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조인하는 부분이니까 결합. 결합, 관절 이런 의미인데, 임베딩은 뭔가 이 조인트가 임베딩하는 조인트가 어떻게 보면 장착된다고 말해요. 뭔가 임베딩 됐다. 장착하는 프리딕티브, 예측 아키텍처 구조, 예측 구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파는 메타 AI의 수석과학자인, 메타에서 수석과학자로 현재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존에 그런 커리어가 있네요. 메타의 AI 수석과학자인 얀 느쿤이 제안한 자기 지도 학습 아키텍처, 자기 지도 학습 아키텍처입니다. 이는 기존의 생성 모델 기반의 SSL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의 생성 모델 SSL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SSL이 뭔지 알아봅시다. 약자니까 SSL이 뭐야?
AI 인공지능 분야의 SSL 자기주도 학습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자기주도 학습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자기주도 학습 생성 모델 기반의 SSL 자기 셀프 학습이 이제 슈퍼바이즈드 자기 지도 학습 CNN, RNN,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 예, 아니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그냥 받아들여서 자기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그런 구조죠. 기존의 생성 모델 기반 트랜스포머를 말하나? 자기 지도 학습 기존의 지도 학습은 많은 양의 사람이 직접 레이블링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자기 지도 학습은 데이터 자체의 내재된 구조나 패턴을 활용하여 학습 신호를 생성한다. SSL AI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빅데이터에서 패턴을 생성하는 거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에서 패턴을 생성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이제 학습이 진행되는 기존의 생성 모델 트랜스포머 기반의 그런 방식의 한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인간과 유사한 방식의 학습 목표 방식의 학습을 목표로 한다. 인간과 유사한 방식의 학습을 목표로 한다. 빅데이터를 막 때려 박아서 패턴을 인식해서 그렇게 학습하는 기존 LLM 모델 같은 그런 방식의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린애들이 물론 월드를 이렇게 보는데 그 어린애들이 볼 수 있는 월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한계가 있는 안에서 뭔가 어떤 상황이다, 어떤 의미가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걸 어린애들이 학습을 하는 거죠. 인간과 유사한 학습을 목표로 한다. 학습을 하긴 하는데 빅데이터를 때려 넣어 가지고 엄청나게 컴퓨팅 파워를 쓰면서 MLP 그런 구조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런 구조를 가지고 하는 그런 기존의 방식 기존의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주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나봐요. 인간과 유사한 학습 목표 어떻게 그게 어떤 관점에서 그걸 말하는지를 좀 더 뒤에 봐야겠네요. 기존의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빅데이터를 엄청나게 때려넣고 컴퓨테이션을
컴퓨터 성능을 갈아 넣고 전기도 넣고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트랜스포머 같은 기존의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걸 벗어나서 실제 월드를 인간 아기가 학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한 뭔가 방법론인 것 같은데요. 예. 정의 및 작동 방식 이 부분을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예, 한번 JEPA Joint Embedding Predictive Architecture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간 애기들이 학습하는 방식을 따라한다. 뇌세포만 모사한 게 아니라 학습하는 방식조차도 인간의 방식을 채용하겠다. 인간 아기들이 학습하는 방식을 채용하겠다. 그런 의미네요. JEPA Joint Embedding Predictive Architecture를 한번 정의 및 작동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EPA는 입력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얻은 입력 데이터를 인코딩 한다는 것은 입력 데이터를 어쨌든 수에 대입해서 벡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걸 컴퓨터가 뭔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공간, 압축된 공간, 잠재 공간 속에 임베딩 한다고 하는 거죠. JEPA는 입력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얻은 임베딩을 결합하고 임베딩 공간 내에 누락된 부분의 임베딩을 예측하도록 모델을 학습시킨다. 임베딩 공간에서 누락된 부분의 임베딩을 예측하도록 모델을 학습시킨다. 누락됐다. 우리가 뭔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그 데이터도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빅데이터를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새로운 입력이 들어오면 어쨌든 기존에 학습했던 케이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락된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미 이래 학습된 걸 가지고 뭔가 통밥을 굴릴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런 작동 방식이다. 기존의 많은 자기 지도 학습 방식은 픽셀 단위 또는 토큰 단위로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픽셀 단위, 이미지일 때는 CNN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픽셀 단위로 컨볼루션 계산을 하는 거죠. 그 원본하고 원본의 픽셀하고 필터 특징을 정의한 필터하고 서로 컨볼루션 계산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기존의 지도 학습 CNN 뭐 트랜스포머도 여기에 속하겠죠. 기존의 많은 자기 지도 학습 방식 픽셀 단위 또는 토큰 단위 이거는 자연어 처리 NLP의
예, 토큰 단위로 쪼개서 예, 쿼리 밸류 키 이런 값들을 결합시켜서 어, 쿼리 밸류 키 이런 값들을 토큰 단위로 결합을 시켜서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는데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초점을 뒀지만 원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핵심 밸류 들을 어떻게 보면 재수적으로 표현하는데 좀 기존 자기지도 학습 방법은 초점을 맞췄다면 JEPA는 원본 데이터에 지금 여기 기존 방식은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QVK 차원의 그런 그 벡터 장에 매핑하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JEPA는 이러한 불필요한 저수준 디테일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저수준 디테일을 무시하고 뭔가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방식은 랭귀지 기반의 언어 처리, 텍스트 기반의 언어 처리이기 때문에 크게 이런 기존의 방식으로는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었지만 보다 많은 양의 월드, 실제 리얼 월드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크기는 랭귀지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보다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의 데이터 크기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겠죠. 데이터가 큽니다. 실제 월드, 물리적인 월드를 표현하려면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데이터들을 현재의 이런 컴퓨팅 파워에서 구현할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 그 압축 과정을 거쳐서 디테일을 조금 줄여서 패턴을 인식하는 그런 학습 과정이 추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추상적인 의미론적으로 표현한다. 더 추상적인 의미론적으로 표현한다. 물론 기존의 랭귀지 모델의 토큰 단위, 언어를 토큰 단위로 해서 매핑하는 그런 과정도 추상한 수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추상하는 방식이었지만 그걸 더 디테일을 줄이는 방식이 어떻게 뭐 JPA인 거죠. 의미론적인 표현, 보이는 것보다는 의미에 더 중점을 둔 시멘틱, 문법이 있고 문법적인 신텍스적인 부분이 있고 의미, 시멘틱스가 있잖아요. 구문이라고 하나요? 문법과 구문? 의미, 시멘틱 레프리젠테이션. 문법을 어떻게 보면 보이는 부분이라 그러면 의미는 그 보이는 데이터들 간의 관계 그런 걸 통해서 좀 멀리 바라보면서 추상화하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의미론적인 표현을 학습한다. 어떻게 보면 복잡한 월드를 학습하기 위한 그런
학습 구조, 학습 방법입니다. 예,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 방법은 추상화, 압축,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데이터 압축, 특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추상화하는, 데이터를 최대한 어쨌든 줄여보는 그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추상화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좀 고차원에서 관계 같은 의미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보는 그런 학습입니다. 주요 장점: 효율적인 학습, 픽셀 수준의 복잡한 예측 과정 없이 계산 효율성이 높습니다. 위에서 했던 것 같은데, 잠재 공간이라는 게 여기 보면 이런 JPA 학습 방법, 리얼 월드를 학습하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잠재 공간이란 어떻게 보면 차원을 줄인 고차원 데이터에서 저차원으로 차원을 줄인 그런 잠재 공간이 필요한 거고요. 작동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었던 LLM 모델, 트랜스포머 대표적이죠. CNN,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활용한 그런 학습 방법들은 그런 원본 데이터를 잘 복원하기 위한 그런 QVK 그런 공간상의 그런 매핑들을 하는 그런 아주 많은 그런 계산을 했지만 현재 얀누콘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학습, 픽셀 수준의 복잡한 예측 과정 없이 계산 효율성이 높습니다. 픽셀 수준보다는 뭔가 좀 더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패턴, 의미, 조금 멀리 떨어져서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월드를 표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성 있게 가져가지 않으면 그 많은 그런 월드에 있는, 리얼 월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처리하기가 힘들겠죠. 현재 하드웨어 수준으로는. 지금 실제적인 리얼 월드에서 이런 AI들이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또는 리얼 월드를 시뮬레이션 한 그런 3차원 그런 공간에서 뭔가 AI가 환경을 인식하고 셀프 러닝,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자기 학습을 하기 위한, 자기 지도 학습을 하기 위한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예측 과정이 없이 계산 효율성이 높습니다. 강건한 표현 학습, 이미지 증강 기법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이미지의 본질적인 특징, 얀누콘 이 아저씨는 CNN 피처죠. CNN 그 학습 알고리즘을 창안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처에 대한 그런 특징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 특징을 잘 이용해서 뭐 이렇게 분류라든지 그런 인식 문제를, 이미지 인식 문제를 해결해 봤으니까 그 특징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면 효율적으로 뭔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 AI의 그런 추론 학습 추론 과정에서는 그렇게 정밀하고 복잡한 픽셀 단위의 그런 학습보다는 뭔가 조금 큰 그림을 보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월드에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3D 월드에서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량이 기존의 그런 학습하던 트랜스포머 랭귀지,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학습하던 그 방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많겠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미지 증강,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기법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이미지의 본질적인 특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특징을 학습할 수 있다. 피처를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과 유사한 지능, 인간이 세상의 모든 픽셀을 예측하지 않고도, 그렇죠. 우리 눈의 시력은 천차만별이잖아요. 눈이 좋은 사람이 있고 눈이 나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제너럴한 일반적인 상황에 많이 다 적응을 해요. 어디 가도 밥은 먹고, 어디 가서 어느 상황에 가도 뭐 노래도 잘 부르고 또 뭐 잠도 잘 자고 적응을 잘 하잖아요. 그런 인간의 세상의 모든 픽셀을, 인간이 세상의 모든 픽셀을 예측하지 않고도 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도 사물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면서 오브젝트 단위로 생각하죠. 아, 저건 차다, 저건 책상이다, 저건 마우스다, 저건 휴지다, 여기는 뭐 화장실이다, 여기는 엘리베이터다, 이런 걸 되게 보면 세세한 걸 몰라도 되잖아요. 또 자동차도 부품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 몰라도 차 잘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물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유사하게 작동한다. 이해하는 방식으로 유사하게 작동한다. 인간의 학습 방식을 뇌 구조만 이렇게 모사한 게 아니라 학습하는 그 과정도 이런 식으로 추상화된 그런 과정도 따라 해보는 거죠. 이는 궁극적으로 세계 모델, 월드 모델 구축과 시뮬레이션도 같이 되겠죠.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 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 돼야겠죠. 월드를 그대로 높은 차원의 그런 데이터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약간은 어떻게 압축된 저차원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죠. 이는 궁극적으로 세계 모델의 구축과 AGI, 범용 인공지능 개발의 중요한 단계로 여겨집니다. 얀 르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LLM 모델은 현재의 LLM 모델, 뭐 트랜스포머 같은 이런 LLM 모델은 상당히 계산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산 양이 많다. 그래서 효율성 있게 얀 르쿤의
얀 르쿤의 그런 생각인 거죠. 예. 요약하자면 잠재 공간은 AI가 데이터를 압축하고 의미를 저장하는 추상적인 영역이다. 예. 잠재 공간에 대한 설명이 있죠. AI가 데이터를 압축하고 의미를 저장하는 추상적인 영역이고, JPA는 이 잠재 공간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깊은 의미론적인 이해를 학습하는 효율적인 방법론이다. 정리가 기가 막히네요. 와, 야, 이런 문서를 엉클준이 만약에 기존의 그런 키워드 검색으로 사이트를 막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면, 와, 하루 종일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 중에 그 중간중간에 이런 그 이해도 해야 되잖아요. 이해도 하고 이해를 해야지 그걸 또 정확하게 또 엑기스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걸 LLM이 물론 얀 르쿤이 LLM의 한계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LLM은 강력합니다. 텍스트 기반의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 강력합니다. 하지만 에이전트 AI를 넘어서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쪽으로 가려면 이 월드 실제 3차원 월드를 다루려면 확실히 그 학습 방법도 달라져야겠죠. 그거의 제안으로 JPA, 조인, JEPA, Joint Embedding Predictive Architecture, Joint Embedding Predictive Architecture. 조인트가 임베딩 됐다. 왜 조인트라는 말을 썼을까요? 참, 말은 정확하게 JEP의 이 문자적인 의미는 아직 엉클준이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얀 르쿤의 생각은 알겠어요. 얀 르쿤의 어떻게 보면 학습 방법론이라는 거죠. 학습 방법론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죠.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죠. 학습 러닝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그런 솔루션을 말하는데, JPA는 이 잠재 공간, 압축된 이 잠재 공간을 활용해서 데이터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학습을 하는 효율적인 방법론이다. 의미를 학습하는 효율적인 방법론이다.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언이기도 하고, 상당히 필요한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3차원 공간을 누비고 다니는 그 로봇이 있어. 피지컬 AI가 탑재됐어. 근데 얘는 학습을 자기 영역에서 애기가 공부하듯 소리도 듣고 이미지도 보고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명령도 받고, 또 자기가 또 나름대로 또 판단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수많은 데이터들을 기존에 그냥 언어만 처리하는 빅데이터를 넣어서 그런 컴퓨팅 파워를 엄청나게 돌려가면서 GPU를 돌려가면서 그렇게 학습했던 방법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엣지 단에서 로컬 단에서도 이런 빅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축하는 기술, 학습 과정에서 이 압축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예. 예. 피지컬 AI 또는 AGI 뭐 이런 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예.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예. 그런 패턴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압축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걸 가능하게 하는 그런 솔루션이 얀 르쿤의 JEPA 예. Joint Embedding Predictive Architecture입니다. 예. 관절을 장착했다. 관절이 있으면 어떤 면에서 좋을까? 뭔가 예측을 해야 돼. 어쨌든 상황에 대한 최종 학습 단계를 거쳐서 최종 자기 행동을 옮기기 전에 뭔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예측을 해야 돼. 어쨌든 그 과정이 좀 거치는데 관절이 이렇게 인베딩이 됐어. 야, 관절이 인베딩이 된다.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약간 뭐 야느쿤의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이 이름을 지은 이렇게 조인트 인베딩 프리딕티브 아키텍처라고 말해 이름이 유해한 거에 대한 그런 연결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이 이름이 어렵다면 일단은 예, 넘어가고요. 어쨌든 예. 피지컬 AI 또는 AGI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 이런 데이터의 추상화, 예, 압축 이런 게 필요하다. 예, 데이터의 추상화, 압축 필요하다. 왜냐 로컬에서 빅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상황이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기존의 서버에서 막 돌리던 그런 학습 방식 예, 보다는 뭔가 좀 더 데이터를 추상하고 압축하여서 학습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예, 학습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예, 이걸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얀 르쿤의 월드 모델을 엉클준이 구글 AI 검색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 예, 요즘 흐름이 오픈 AI의 챗 GPT를 넘어서 다양한 또 경쟁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제미나이죠. 그리고 메타에서 열심히 또 최고 AI 과학자로서 일을 하던 얀 르쿤 이분이 또 새로운 또 3D 월드 모델을 실제 3D 공간상에서 적용되어 줄 수 있는 월드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점점 기술이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이 있어요. 누가 또 이렇게 선도해 나가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젠슨 항이 피지컬 AI를 말하고 거기에 호응을 해서 또 얀 르쿤이라는 이런 또 엔비디아 얀 르쿤이라는 이런 아주 천재적인 과학자, 기술자가 또 새로운 또 월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솔루션인 이런 JEPA 이런 압축 추상화 방법도 제안하고 뭔가 이렇게 탁탁탁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AI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금도 그렇고 연구 개발도 그렇고 확실한 건 이 AI 현재 AI의 그런 흐름을 보면 국가적인 그런 경쟁이 됐어요. 뭐 고속도로를 까는 것처럼 또는 인터넷 망을 까는 것처럼 컴퓨터를 보급하는 것처럼 그런 국가적인 그런 차원의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합쳐져서 국가적으로 또 지원을 받고 어떻게 보면 아주 국가 기반 산업처럼 어떻게 보면 인식되고 있어요. 그렇게 또 나아가고 있는데 상당히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많은 또 관심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똑똑한 인재들이 또 이런 선배들이 또 이렇게 제안하는 이런 분야에 또 뭔가 뛰어들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AI라는 그런 현재 상황이 워낙 건물살이기 때문에 뭐 거품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건물살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또 한계에 부딪혀서 뭔가 상황이 연구개발이라든지 또는 조금 일반적인 그런 생각하고 있는 AGI 그런 부분이 조금 더디게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큰 흐름은 가져가주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 그래도 잘 관찰은 하고 그리고 좀 능력이 된다면 사용을 하면서 따라가 보고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 관심을 갖다 보면 어느 정도 또 AI의 그런 한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대처해 나가면서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코끼리를 잘 활용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었고 자동차 쇳덩어리 돌아가는 그 엄청 복잡한 그 기기를 잘 활용해서 공간의 그런 한계를 극복했잖아요. AGI를 잘 또는 AI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에 대한 인간의 그런 속박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힘든 일 이런 걸 좀 AI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인간이 더 해야 되는 저는 이제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크리스천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확실히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남자에게는 일하는 수고를 여자에게는 애기 낳는 고통을 줬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잘 지냈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하고 친구처럼 서로 교제를 했다고요.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또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을 서로 사랑을 한 거예요. 예. 서로 사랑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든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말을 어긴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상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든 노동의 짐을 지게 된 거죠. 만약에 AI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인간이 원래대로 인간이 원래 하던 서로 사랑하라,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게 AI가 도움을 준다면 어떻게 보면 신도 이 AI를 어느 정도는 허락하지 않을까요? 신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만약에 도구라면 신도 AI를 어느 정도 허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엉클존은 생각해 봤어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일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AI가 일거리는 다 해결해 줄 거잖아요. 만약에 AI가 궁극적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면. 그럼 기존의 그런 노동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노동에 대해서 해결해 준다면 인간은 보다 더 신과 그리고 그 이웃들, 우리 이웃들과 서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일이나 노동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만들어줄 때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개고생하는 이유는 집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제 회복을 할 때라면, 좋은 방향이라면 주님께서 괜찮다 동의해 주시는, 아니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라면 충분히 AI 기술 존재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엉클존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 아저씨였습니다. 흥미가 있으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엉클존스 테크앤아트TV, 엉클존스 게임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기세요.